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온님 네, 안녕하세요. 의문의 돌아왔습니다. 미녀가 아니라 그녀라고 네, 그녀입니다. 불러주시길 원하는 미녀는 설정값의 기본입니다. 힘내시고요. 잠깐, 왜? 잠깐 스톱 맞았어. 자, 타로란 무엇인가? 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 타로 왜 하기로 한 거죠? 사연 때문에 저희 지난 방송에 두 사연에 엮어서 타로를 하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진영 얘기 언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떡밥 여러분 언젠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으시죠? 저희 안날란 계속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박진영 이게 욕을 많이 하는데 정작 박진영 얘기하잖아. 내가 장담은 안 들어. 이미 다 들은 것 같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이분을 싫어해. 진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음. 그래서 아마 하면 싫어. 내가 왜 갈수록 사실 딱 잘라 말해서 꼴 보기 싫어져서 이분이 사실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 안 했는데 이분이 또 맨스플레인의 또 어떤 그 상징의 아이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 방송에서 나왔었죠. 저 방송 캡처된 거 봤어요. 영화 제목 중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있잖아요. 네. 네, 조영남은 박진영의 미래다. 아니 이번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대표님이 저번에 우리 막걸리 마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우리 JYP님.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JYP님은 내가 장담하는데 그림 그리시잖아요. 네. 또 이거 악담을 하게 되네. 조용히 해. 의자 소리 내지 마. 이분은 그림을 그리시죠 하면 평생 네. 알켈리 초상화만 그리다가 아니 자기 초상화 그릴 수도 있지. 아니야 이분은 자화상. 그 자기 영혼의 자화상이라니까. 알켈리. 코난 오브라이언을 그릴 확률은 없나요? 없어요. 흑인 남성의 옆모습 알켈리에 무조건. 이런 거 유화로 그리다가 나중에는 알켈리를 자기 얼굴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투영된 모습. 예,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고요. 이게 1년여 동안 저의 직업이었던 적이 있어요. 타로점을 언제요? 보는 몇 것이 년쯤 전에? 오래됐죠. 10대 시절에? 올해 언제? 해방 이후? 오래됐으면 한 10대 시절 해방 이후? 미군 부대 앞에서? 언제요? 30대 초반에. 오래 안 됐군요. 30대 초반이면. 뭐 작년 아니세요? 작년까지는 아니고요. 재작년일 수도 있고요. 네. 30대 초반에 저기 민주화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87년도. 이분들이 말이죠. 저의 동안을 자꾸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의식이 이렇게 왜곡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회의 공감 능력 부족에 동안이 아니 그렇게 보여서 지금 자꾸 그렇게 역추산하는 거잖아요. 동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홍 작가님 나옵니다. 나 그거 봤어요. 우리 트위터 저기 팬분이 한분 네. 홍 작가님 저기 그 구글에 치면 연도 나온다고 하면서 아, 캡처를 맞아. 딱 해놨는데 거기 사진 너무 귀엽게 너무 젊을 때 얼굴이 나온 거예요. 봤어요? 아니 지금 얼굴 그대로인데요. 뭐 찍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 숱이 다르던데 뭘? 그분은 다른 분이더라고. 되게 귀엽더라고. 트위터 프로필 사진도 다른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저기 아니, 다른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어쩔 수 없이 귀염을 잃고 중후함이랄까? 나 진짜 이런 것도 때리고 좀 싶어. 어쩔 수 주먹이 없이 불끈불끈 쥐어지네.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라통이 대체되는 확 치미네요, 부분이 제가 있어요. 타로 얘기나 하세요 지금. 빨리. 타로 얘기하겠습니다. 타로는 직업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고수익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근데 보통 주 7일 다 일하시지 않아요? 저녁에만 일하시나? 그렇죠.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시간이 좀 짧겠군요. 저는 낮에는 안 했어요. 아침 낮에는 안 했고 하루 종일 말씀만 하시면 힘들겠네요. 근데. 한 4-5시부터 해서 이제 한 12시, 1시 이렇게까지 한 적도 있고요. 저녁까지만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여기 엮인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홍대 앞에서 제가 있었고요. 제가 뭐 스스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말하자면 뭐 홍대 앞에서 넘버 3 저런 말 잘하시면서 뭘 자기 입으로 저 하는 척 하고 있어. 가장 홍대 일대에서 잘 본다고 하는 가장 용하다고 하는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3명이셨나요 그 앞에? 나머지 화투점 보시고 명리학하시고 꽃해 보고 네. 뭐 이러신 분들. 타로는 3분이셨지 않나? 타로는 3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3위.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부터 말이죠. 제가 이게 참 네. 아니
오늘 우리가 즐거운 거 하니까 우린 좀 즐겁자고. 저희라도 즐거워야 될 거 네. 아니에요. 타로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점인가,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걸요? 굉장히 들으시는 많죠. 분들 이게 중에. 왜곡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우리나라 전통점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동양점과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점, 무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이 귀신한테 빙의 된 상태에서. 뭐 신점이라고 하는 거. 예, 뭐 관우신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은 굿도 하고 영매도 하고. 그 인천에 가면 메가더신이 있어요.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메가더신. 저는 태진아신도 본 적이 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잠깐만요, 왜요?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가 됐기 때문이겠죠. 생명인가요? 모르겠어요. 생명일 수도 있고. 저는 뭔가 좀 이렇게 깼어요. 태진아? 왜 태진아지? 멀쩡히 살아서 지금 노래 부르시는 분인데. 별의 별게 다 있죠. 이게 한국 무속의 특징이라고 하죠. 다 끌어모아서 누적시키는 것. 그런 수용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무속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좀 책도 많이 읽고 굿하는 것도 보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귀신에게 빙의된 상태에서 인간이 못 보는 걸 본다. 중간자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 무당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방법이 있고, 사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한반도의 신비주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이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언어에도.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거 그런 것들 분신사바. 분신사바. 저 학교 때 분신사바 엄청 유행했거든.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는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어쨌든 분신사바인데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네. 분신사바를 했는데 이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대로 막 말을 만드는데, 이게 종이를 위를 이렇게 분신사바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종이판을 그려놓으면 위를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종이를 펼쳤을 때 윗부분에 금을 거놓는데 거긴 귀신이 못 넘어가는 선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막 헛소리하는 귀신이 있던 거야. 뭐 너희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니들 다 죽고 나는 저승사자고 이러더니 그걸 휙 넘어가 버리는 거야. 처음으로.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때 좀 분위기가 공포여가지고. 그 누구 장난이야? 아니 근데 그때가 좀 신기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그게 되게 잘 됐거든. 그게 잘 돼가지고 진짜 팔이 막 그렇게 됐는데,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냐면 그날 같이 전 봤던 애들이 네. 그때 당시 그 학교 밑에 내려가는데 개울가에, 걔가 거기 근처 산대. 네. 거기 소주 뿌리고 거기서 저랑 그랬다. 살려주세요. 귀신계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신가? 그걸 이제 무속적인 말로 이렇게 하면 신이 잘 들린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신들렸다, 신난다. 이게 우리 언어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고대 중국인들이 한반도 주민들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있어요. 위지동의전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삼국지 나눈 조조가 보내가지고 야 쟤네 어떻게 사는지 기록해야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뭐냐, 한반도에 뭐 사는 사람들,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한번 놀기 시작하면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몇 밤 며칠을 한다. 며칠 동안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 적당이라는 걸 모른다. 이런 중국 고대인들의 황당한 감정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기질이 사실 지금도 우리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이렇게 뭐에 꽂히면 미친 듯이 놀아야 되고. 저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뭐 한의 정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웃겨요. 저는 한보다는 흥의 정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네. 도울 김용옥 교수님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100년 정도의 경험이 좀 안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인 줄 아는 건데, 실제 뭐 반만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건 흥의 역사지 한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 아니야. 왜요? 게으르고 조급하죠. 난 한국인이 아니야. 네. 나는. 그래서 뭐 신들렸다 이런 거는 요새는 약 빨았다. 이 신이 이제 약이 돼가지고 뭐가 이제 들어가는 상태. 예, 그리고 신난다. 안에 들어가 있던 신이 신기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는 흥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요새는 명신력이 폭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 마사오님 있었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또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릴 것을. 이게 뭐냐면 어떤 기운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으로 뭐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말하는 뭐 노래라든지 쓰는 글이라든지 이런 거 퀄리티를 평가하는, 우리 또 영어 쓴다. 내용의 질이나 성격을 평가하는 이런 언어 습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뭐 신라시대 최치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천재가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풍류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삼교가 들어왔잖아요. 공자의 가르침, 사회 계약이죠. 도교의 가르침도 들어왔고, 이거는 자연을 인간이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처의 가르침도 들어왔죠. 요거는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 이런 거라면 원래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다. 원래부터 네.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따로 있는데 이건 뭐냐 풍류다. 바람이 흐르듯이 뭐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운, 아까 시호님이 말씀하셨던 흥에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거를 신난다, 신들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일상적으로 자식을 임신하거나 낳기 전에 태몽을 꾸는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어디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원주민 이렇게 부족에 가도 태몽은 한 부족이 있으면 거기서 가장 신기가 있는 사람, 샤먼 정도? 샤먼이 있잖아요. 네. 그 샤먼이 그 마을 사람들의 태몽을 대신 꿔주는 거예요. 우린 각자 꾸니까. 우리는 남이 모든 꿔주기도 사람들이 하고. 태몽을 다 꿔. 자기 태몽 한두 개쯤 다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무속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상 자체로 보면은 우리는 그 무당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인구 대비 무속인의 수가 압도적인 1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이미 뭐 생활 속에 많이 인디언 녹아들어 있는 곳이라서. 네. 네. 아니 그 무속인의 수 자체가 네네. 예, 무슨 뭐 인디언이니 뭐니 하면 되게 뭐 육감이 발달하고 정신적일 것 같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신기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스마트폰 쓰고 자동차 차 몰고 다니고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태몽 꾸잖아요. 주변에서 왜 꿈도 특히 잘 맞는 분들 한두 분쯤 꼭 있지 않나요? 꼭 있죠. 네. 이런 민족이 없다는 게 특이한 음. 민족인데 그래서 이 신해라는 거 어떤 기운을 빌린다는 거 요게 이제 점을 치는 거에 우리나라 가장 전통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중국에서 넘어온 게 있잖아요. 중국은 명리학 같은 예, 거요? 그렇죠. 중국은 좀 더 철학적이죠. 인간의 운명과 기질, 기운 같은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읽을 수 있으면 미래를 좀 내다보거나 아니면 좀 카운슬링을 할 수 누군가의 있다. 삶을 알 수 있고. 그렇죠. 관상, 사주팔자 중국에서 왔잖아요. 손금도? 손금도 중국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고방식이 다른 두 가지 경우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죠. 이게 뒤섞여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은 이런 식이에요. 점 보러 온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썰 푸기 시작하죠. 연상의 여자가 인생에 껴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맞아요. 좋다. 맞는데 나 지금 누나 사귀고 있는데. 엄마인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그 어머니는 어머니를 연상의 여자라고는 안 그러죠. 지금은 어떤 시기고 올해를 넘기면 뭐가 오고 삼재수가 있어. 뭐 2년만 더 참아봐. 이런 게 이제 술술 나오잖아요. 이런 관념이 정해져 있다는 관념이에요. 읽으면 된다. 이전까지는 힘 좀 들었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안 해도 할 말을 다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점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의뢰자의 행동을 유발시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복비를 더 받으려고. 보통 연상의 여자가 껴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상의 여자가 껴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군지 알고 싶으면 더 내시게. 예, 아니, 뭐가 문제지? 그럼 이제 사귀면 안 되나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면 이제 그 무당 조수분들 뒷사람 분들이 기다리는데 어떡하죠? 하면은 좀 더 봐두지 뭐 이게 복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 복비가 발생하는데 결국 대답은 이거죠. 이제 복채 발생하고 대답은 뭐 괜찮은 사람이네. 잘 맞나 봐. 이러면서 끝나기도 하고.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점을 보는 그런 모습이죠. 앉으면 술술 나오는. 그래서 용하게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방이동 산신령이라는 남자분한테 점을 봤던 적이 있는데 저 한 번도 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저는 보러 간 적 있긴 해요. 점을 한번 보면은 예전에. 용하다는 소문을 들은 점쟁이들이 내뿜는 기운이 무협지식으로 말하자면 사기 그런 게 있고 좀 좋게 표현하면 영험함. 그 이질적인 기운에 이게 몸에 피부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정말 있어요. 그 사기가 무협지에서 사파할 때 그 사자죠. 예, 그런 네. 기운. 저는 제가 봤던 남자 중에서 그렇게 덩치가 크고 살쪘던 남자도 드물게 봤고 그렇게 머리가 크신 분은 처음 봤고 그렇게 덩치가 크시니까.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내려올 정도로 광대하신 분 처음 봤어요. 팬더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한복을 입고 아주 대나무를 많이 먹어서 살찐 팬더가 대나무 숲 몇 개를 이렇게 거덜낸 팬더가 앉아서 이러면서 앉았을 때 다 맞춰.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그 다크서클 어떻게 된 거냐고 네. 했더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한테 새벽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 보통 근데 점 보시는 무당이나 이런 분들 다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속된 말로 약발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신이 제대로 들려서 그게 하루가 가려면 그 남자가 그분 말씀이에요. 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센서티브하대요. 센서티브란 말은 그분이 쓴 말이에요. 그분도 외래어를 쓰시더라고. 네. 센서티브에서 여자가 한두 시간 치성 들여서 하루 쓸 약발을 쫙 땡길 수 있으면 남자는 2배, 3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당들이 여자가 많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덕수무당이 더 힘드시겠네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은 자기는 잠잘 시간이 거의 없다고 전 봐준다고 맨날 치성드리고 믿을 수밖에 없죠. 광대뼈가 다크서클인데 재밌는 분이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점의 느낌하고 타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타로란 무엇인가? 타로는 연애운이든 금전운이든 인간관계든 자기가 궁금한 영역을 점 보고 싶은 사람이 정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뭐 사주가 어떻나요, 궁합이 어떻나요가 아니라 그런 거 질문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만나고 계신 여성분이 있는데 저는 이 여성분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제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요 질문을 안 돼, 요래야 헤어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봐주는 사람은 언날씨야. 타로를 봐주는 사람은 저 네. 같은 사람은 의뢰자의 운을 몰라요. 의뢰자가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자신이 뽑은 카드의 의미를 저 같은 사람은 읽어주는 거예요. 삼지안이니 육감이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타로 술사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타로 리더라고 해요. 아, 이 리더가 읽는다. 읽어주는 네.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뽑은 것을 읽어주는 게 그 타로 사람 리더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읽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타로리더. 그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 그러면 카드의 뜻만 외우면 누구나 리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 그래요. 사실은 저도 신기 같은 게 좀 나중에 생겼는데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그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고 네. 타로 그래서- 리더가 아니라 신기 생기면 타로 마귀 뭐 이런 거 아니야? 타로 동자. 타로 동자. 약반 리더 뭐 이런 거죠. 제가 제 예. 입으로 동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질책해 주세요. 아니 근데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시호님. 뭐라고? 순식간에 물을 대서 잠깐 제 말이요. 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잠깐 또 정신을 네, 그러시죠. 아끼시네요. 어떤 일이나 사건 진행의 기승전결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팔자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이게 순조로운 정도, 장애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심한지,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배열법에 따라서. 네. 아주 나쁜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죠. 반대로 아주 좋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시죠.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로는 충고할 지점들이 이렇게 나오죠. 쏟아져 나오죠. 딱 결정해서 해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얘기시죠. 물론이죠. 정말 나쁘게 나오면 만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적단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의뢰자가 직접 카드를 뽑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태어난 일시만 있으면 어디서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상도 사진이나 그림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타로는 의뢰자가 직접 자신의 기운을 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유료 타로 업자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이 많아요. 자기가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고심이 많아요. 당사자가 사실은 이제 와서 못 본인들도 뽑으니까. 어느 정도는 사기라는 걸 인정하고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상가들이나 이 사주팔자 보는 분들은 전화, 팔자 뭐 이런 거 있죠. 네. 전화나 인터넷 이런 걸로 짭짤하거든요, 이 사업이. 네. 하긴 가능하겠네요. 어차피 내 생년월일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타로 카드도 클릭으로 내가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직접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손으로 직접. 그럼요. 아하. 그리고 78장 카드를 저는 네. 80장을 쓰는데 78장의 카드를 깔아놓고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깔아놓고 그 중에서 이거여야만 하는 걸 내 눈앞에서 골라야 되는 거지. 눈이 더 가는 게 있다는 얘기. 손이 그럼요. 가는 그 게. 디지털 그 아이콘을 그 원거리에서 클릭해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그 입력돼 있는 그 준비된 대답이 뿅 하고 뜨고 그거 가지고 500원 1000원씩 버는 건데 말이 안 되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타로 리더가 떠오른 그림을 언어화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자,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요 얘기해야 됩니다. 타로 카드는 그래서 뭐 하는 물건인지, 어쩌다 생겨난 물건인지 개념을 좀 이해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에서 쓰던 물건이다 보니까 미시사이고 민속사잖아요. 정확히 이렇게 유래됐다. 이런 기록은 뭐 귀족들이 기록해 주지가 않죠. 확실한 거는 이제 카드라고 하는 거는 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패라고 하는 거, 카드라고 하는 거 다 중국에서 나온 거고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랍권의 전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종이 이전에 뭐 이렇게 나무 판때기나 이런 거 뭐 그죠. 그런 걸로도 했을 수 있잖아요. 했을 수 있는데 보다 유치한 단계였어요. 그렇게 벌이 있지 않고 우리 마작 있죠. 네. 마작도 종이로 하던 게
폐가 그렇게 예, 된 폐가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주사위 같은 예, 모양의. 그렇게 딱딱한 그 고체로 변한 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종이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는 기록용으로 쓰지 않게 되니까 주간 가지고 또 점 보고 네. 그게 또 폐가 되고 예. 종이가 만들어지면서 주간이 도박이나 점술의 역할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원통형 나무통에 넣어놓고. 예, 세로로 얇게 잘라진 예. 주간을 넣어놓고 이렇게 착 흔들면은 뭐가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예, 예. 중국 영화 보면. 근데 주인공이 그걸 짚는 사람이 주성치면 항상 거기 대흉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성치님. 예, 저 그러면 이 타로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예, 저기 뭐야 집에서 타로 덱을 사가지고 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카드를 해볼 수 덱이라고 있죠. 하는 그럼요. 거죠. 음. 예. 아, 카드 한 벌을 덱이라고 하죠. 네. 예. 아 왜냐면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저도 저기 뭐야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카드가 그렇게 안 비싸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사서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많이 숙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데는 또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즐기면서. 그런데 즐기지 못하면 절대 연성 안 돼요. 사람이 그 음. 어떻게 억지로 해요. 음. 그 카드 한 장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예닐곱 가지 뜻을 다 외우고 언제 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재밌어 해야 그것보다는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자가 배우기 힘든 점은 그 뜻을 안다고 해도 딱 펼쳤을 때 내가 뽑았을 때 이게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초심자는 모를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막연해지죠. 그거를 음. 끌어줄 숙련자가 있어야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이거 어디서 배워야 되네.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 앞에 네. 계시잖아요, 홍 작가님. 아하.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구 머리카락이요? 타로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이집트에서 왔다 그래요. 음. 이집트에 왜 흑인 왕조 있죠? 맘루크 왕조. 이때 유럽에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뭐 원래 서양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타로 카드로 발전했는가? 요 얘기를 잠깐 하면 아마 뭐 14세기쯤인가요? 이때부터 뭐 타로 카드가 유럽에서 쓰여졌다고 해요. 원래는 게임용 카드였습니다. 도박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했겠죠? 인간이라는 게 원래 사행심이 있는 동물 아닌가요? 저도 뭐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를 좀 하루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별걸 다 해봤어. 나 그것도 안 해봤는데. 그러게요. 나 안 해본 것만 다 해봤어. 도박, 점, 원나잇 계속 추가되고 원나잇 있습니다. 얘기 좀. 왜요? 아유. 이탈리아 지방에서 타로 카드가 성립이 됐다고 해요. 뭐냐면 맘루크 카드를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이탈리아에서 개조를 한 거예요. 뭘 개조했냐면 원래 있는 카드에 으뜸패라는 걸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으뜸패. 강패죠. 38 광땡 같은. 그걸로 이제 다 석죽일 수 있는 패. 그렇죠. 네. 여기서 타로 카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호가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으뜸패예요. 여러분 트럼프 카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플레잉 카드, 서양 포커 카드 보시면 클로버 6개, 스페이드 7개 이런 거 다 기호로 돼 있죠. 숫자와. 네. 요게 맘루크 카드예요. 그리고 자마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프린스, 퀸, 킹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네. 이것이 으뜸패 트럼프예요. 더 상위에 있는. 예. 그 조커 이런 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기호화된 것에 그림을 넣어가지고 처음에 타로 카드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기려면 으뜸패를 쥐어야 되죠. 이 으뜸패를 뭐라고 했냐면 승리를 뜻하는 트리움피라고 했어요. 이탈리아어로. 이게 뭐냐면 라틴어에서 트리움피, 영어의 트라이엄프, 승리란 뜻이에요. 그냥 이기는 패, 승리패란 뜻이에요. 이게 트리움피가 프랑스에 건너가서 프랑스식 발음으로 불리다가 타로가 된 거예요. 뭐 그렇군요. 타로라는 네. 말이 이집트에서 왔느니 그리스 철학자가 쓰던 용어에서 왔느니 말 자체는 그렇게 예, 트럼프에서 이런 왔다는 식으로 얘기시죠. 이제 사람들이 하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신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카드 거짓말하기도 하고. 자체는 이집트에서 건너왔지만 그 말 타로라는 말은 트럼프에서 왔다는 이 얘기시죠. 트럼프라는 이건 좀 사람의 성이기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예, 트럼프라는 말이 이제 그것도 파생어니까. 예, 그것도 예. 이제 그러니까 라틴어의 트리움피라는 예. 트리움피에서 왔고 이탈리아어 트리움피에서 타로란 말이 파생된 거예요. 타로를 지칭하는 이 타로란 말 자체가 예, 그러니까 것이고. 타로라는 말은 그냥 으뜸패란 뜻이에요.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로 카드와 서양의 플레잉 카드, 우리가 포커하거나 할 때 보통 우리가 트럼프 카드라고 하죠. 네. 여기서 트럼프가 바로 으뜸패예요. 플레잉 카드는 트럼프 카드와 숫자 카드가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인데 그냥 트럼프 카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타로와 트럼프도 같은 말이죠, 원래는. 그죠? 다 같은 어원에서 네. 나왔기 때문에 타로 카드와 트럼프 카드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이 으뜸패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이 그려진 패, 이게 타로 카드에서 우리가 메이저 알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이저와 마이너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렇죠. 메이저 알카나가 있고 마이너 알카나가 있는데 네. 이 으뜸패가 타로 카드에서는 메이저 알카나고요. 그리고 플러스 타로 카드에 그 각 마이너 알카나마다 있는 소년, 기사, 퀸, 킹이 되는 거죠. 알카나는 무슨 뜻이에요? 알카나는 배열,
알카나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카드의 조합이란 뜻이에요. 메이저 알카나, 마이너 알카나가 있다라는 건 예. 트럼프로 치면 뭐 그러니까 클로버 카드와 하트 카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 내에서 음.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카드들이란 음. 뜻이에요. 근데 그게 메이저로 종합되는 어떤 덩어리들이 있고 예. 마이너가 있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메이저 알카나 22장과 음. 마이너 알카나 5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마이너가 왜 타로카드예요. 이렇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죠. 메이저는 으뜸 배니까. 예. 아. 메이저는 그림 카드고 원래 마이너 카드는 기호 카드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천천히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나머지 에이스부터 10까지의 숫자 있죠. 트럼프 카드에서. 네. 요거는 맘루크 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완전하진 않지만 거칠게 말할게요. 거칠게 말하면 이집트의 마이너 알카나에 유럽인들이 메이저 알카나를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서 추가해서 넣은 게 현대 서양 카드예요. 여기서 하나는 타로 카드가 되고 하나는 트럼프 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알카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림을 예술적이고 철학적으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세상만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순서로 메이저 알카나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중근세, 근대는 아니고 중근세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세상을 보는. 그래서 동화책 역할을 이게 하기도 해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쓰였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원래 타로 카드도 플레잉 카드입니다. 원래 타로 카드도 놀 때 쓰는 거였어요. 원래 대륙 유럽에서는 점 보는 데 쓰지 않았어요. 이게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점술 도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게르만족과 라틴족한테 원래 원주민인 켈트족이 작살났잖아요. 그런데 섬에 가 있던 켈트족, 이 사람들이 지금 웨일즈인 그리고 스코틀랜드인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켈트족 문화가 지금 영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켈트족의 문화의 성격 자체가 되게 주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구가 넘어가면서 주술 도구로 변모를 한 거예요. 타로 카드가. 그래서 그 타로 카드 배열법 중에 셀틱 크로스, 켈트족의 십자가라는 배열법도 있어요. 다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켈트족은 예. 이런 주술적인 특징이 강하고 어떤 특질이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서양사에 보면은 음악이나 예. 영화나 어떤 디자인만 봐도 이 켈트적인 특징이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주술틱한 그런 막 문양이라든가 음악적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게 현대인데 네. 이게 아직도 그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은 17세기, 18세기고요. 지금도 그런 기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켈트족들이 뭐 예술에 강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죠. 앵글로 섹슨족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켈트족 중에 하나가 또 아일랜드인들이잖아요. 아일랜드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그 먼지 나는 곰팡이 나는 책을 창고 가득히 쌓아두고 그 안에서 음습한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뭔가를 끄적대고 쓰면 뭐 대문호가 탄생하고 뭐 요런 이미지 있잖아요. 영국인들이 가진 그런 좀 음울하면서도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고 스코틀랜드의 옛날 이야기들 혹은 실제 역사들 보면 우리가 하이랜더라고 부르는 기사들 이런 그 감성이나 문화가 굉장히 중세 판타지 느낌이 많이 나죠. 제가 맞아요. 가지는 예. 아일랜드인의 이미지는 IRL이라서 총을 들고 있을 것 같고 아, 예. 이거 네. 영화에 많이 그런 폭탄을 게 많이 소비가 됐죠. 터뜨리시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켈트 아, 잠깐만. 아일랜드에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IRA는 북아일랜드 해방전선. 네, 그래서 예. 집에서도 그 민간인처럼 보이는데 집에서 뚝딱뚝딱 폭탄을 만들고 약간 저는 그런 이미지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의 켈틱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냐, 애냐.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 애냐에 막 뭔가 신비롭고 막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켈틱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주술 도구로 정립된 타로 문화가 또 미국에 건너가서 영국과 미국의 주술사들, 영매들,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뭐 수비학 이런 말도 쓰는데요. 기본적인 리딩법이 성립이 된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와 플레잉 카드는 한 형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레잉 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 트럼프 카드로도 타로점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장수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있는 걸로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메이저 알카나가 0번부터 21번까지 21번까지 22장이 있어요. 이 중에 0번 카드가 조커예요. 그 다음에 클로버 카드는 원래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가 변한 거예요. 이건 이제 마이너 알카나에 해당하는 거죠. 하트는 컵, 스페이드는 소워드, 검, 다이아몬드는 펜타클, 코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접시도 있어요. 이거는. 접시는 또 부의 상징이니까 당시 유럽에서 이 접시는 중국에서 수입된 청아백자를 뜻해요. 그리고 프린스는 이제 기사와 소년이 합쳐진 거고요. 킹과 퀸은 그대로 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80장으로 보는데 80장은 왜 그
커버 있죠. 고스톱에 쌍피로 쓰는 그 커버 있죠. 네. 저는 그거까지 합해서 80장으로 보는데 보통 80매가 들어가 있어요. 예. 맨 위 카드, 아래 카드 그 포장 개념으로. 어. 저는 그것까지 써요. 쓰는데 원래는 78장입니다. 메이저 알카나 22장, 마이너 알카나 56장 해서 이 78장의 카드는 18세기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카드와 클래식 타로 카드가 나눠져요. 현대 카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이라고 하는 덱에서 정립이 된 건데요. 처음에 간단히 잘라 말할게요. 모든 카드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현대 타로예요. 78장 모두에 다 그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가 보는 그 타로 예, 그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예, 거군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리고 클래식 타로라고 하면 마이너 알카나는 맘루크 타로의 무미건조한 기호가 그대로 아직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카드 같은 예,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그 예, 트럼프 카드 마이너 같은. 알카나가. 네. 요것이 클래식 타로입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타로 보실 때 예. 그때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 내용들을? 그때는 어떻게 하면 타로점을 더 잘 볼까 그 생각만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타로의 기원이 어떻고 예, 예.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나서 내가 한때 가졌던 직업이 뭐에 관한 것이었나 해서 그때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구글링 같은 거 하면서 이런 거였어? 이런 수준이죠. 우리 홍 작가님이 네. 자기는 좌파다. 네. 자기는 유물론자다. 빨갱이라고. 근데 유물론자가 점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과학적 상식에 위배됩니다. 저 보잖아. 네, 본인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확신이 저한테 생기고 그림이 떠올라요. 이 사람의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전달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예, 맞아요. 저 사람 반복되다 위험한 보면 사람이네. 아니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감각은 확신이 되는데 머리는 증명을 못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버려야지. 미신 이런 거. 제가 중국에서 중국인들한테 타로점을 저는 호의로 예. 봐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질색을 하더라고요. 어. 저는 왠지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것 같은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질색을 하는 이유가 서양 미신. 서양 미신. 미신도 나쁜 건데 서양 이거는 미신이에요. 서양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던 사실이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혁명이 어쨌든 완수된 나라에서 근대혁명이 완수된 나라에서 점을 그것도 서양점을 꺼내서 봐줄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중국의 천민자본주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교육과정 자체가 엄청 유물론적이라고요.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도 사실 몰라. 이걸 진지하게 믿고 점을 열심히 보러 다니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 저도 이렇고 재미로 많이 보잖아요. 네, 재미삼아. 그게 뭘까? 이런데 거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없나 봐요. 재미로 볼 거면 못하러 봐라고 하는 게 중국인들 사고방식이에요. 확실하네요. 하면 만리장성, 그렇죠. 하면 대우나, 하대강 이런 걸로 툭 안 치고. 점 보는 게 뭐가 재밌어? 점 보는 게 재밌으면 그 시간에 차를 한 잔 우려서 마시면 더 나의 행복도가 높아지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죠. 그분들은. 그렇구나. 차를 마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본주의가 익숙한 젊은 층은 호기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과 비교적 가까운 노년층은 질색해요. 그건 정근대적인 거라 그래요. 외려. 저런 서양 미신에 휩싸인 놈. 예. 아니 중국 전통도 갈아엎었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서양 전통 그건 뭐야. 완전 미신이잖아요. 좋은 전통도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안 되겠다며. 예,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로를 잘 모르시거나 혹은 초심자분들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0번부터 21번까지 22장의 메이저 알카나를 그림으로 그려서 배열을 했을 때 네. 이 순서를 만들었을 때 세상 만사의 일이 진행하고 꺾이고 다시 회복돼서 어떻게 끝마쳐지는가를 나름 자신들의 철학을 집대성해서 정리한 대로의 순서가 바로 그 22장의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타로점이 어떤 성격을 가진 카드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한번 꾸며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거였어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0번부터 21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이제 의미를 짚어주시는데 그걸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빗대서 얘기를 해주면 그거예요. 이해가 그 쉬울 의미를 거니까요. 그 카드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죠. 세상 만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당시에 서양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거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재밌기도 하고 세속적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재밌게 타로 카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가 준비를 해봤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시호님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사업이라. 이거 근데 사업 인생도 되는 거예요? 인생도 되죠. 사람의 인생도 그러니까 이 순서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희노애락이라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어떤 서사를 전체를 하나 두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걸그룹 하자. 아, 자, 저희가- 내가 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어서 걸그룹을 키워서 런칭하는 건가요? 걸그룹을 키워서 런칭을 하는 거. 그럼 걸그룹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이거 뭐 난 모르니까 이제 뭐 의미를 짚어주면 예,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해보는 거죠. 어, 일단 제가, 목표는 예. 걸그룹. 여기서 자- 그러면 사장님은 역시 사장님은 대표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예, 이제 제가 예, 그렇죠. 대표님 그럼- 하시고요. 드디어 그러면- 내가 네. 젊어서 꿈을 이렇게라도 한번. 자, 0번 카드. 0번 카드는 지팡이를 들었나요? 어깨에 졌나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깨- 여러분들도 여기 인터넷에서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이라고 해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이 카드 순서대로 쫙 이미지가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굉장히 즐겁고 순진해 보이죠. 눈앞에는 찬란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발밑이 절벽이야. 뭐 파도도 치고 있어. 예, 이건 뭐냐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 시작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부정도 긍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시작이란 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거 위에 보면 해 떠 있잖아요. 예, 그건 또 이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긍정 부정도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런 카드는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눈에 요거를 보여야 되는 리더가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예, 카드가 나올 그렇죠. 때. 그런 것들이 이거네. 또 잘 보여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대표님께서 네.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걸그룹 양성에 매진해야지라고 결정한 시점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내 지금 이름이 이동규니까 LDG. 자, 뭐라고요? LD 뭐요? LDG. 대표님한테 욕할 LDG 뻔했네요.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렇죠. LDG 엔터테인먼트. 자, 그래서 1번 카드가 마법사 매지션 카드죠. 무한한 가능성.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운과 힘. 지금 보면 마법사가 테이블 위에 지금 이거 저거 올려놓고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 알카나 4개의 기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지팡이, 펜타클, 컵, 소드 이렇게 다 있는데 무한한 가능성.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어떤 게 걸려서 뭐가 될지 몰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멤버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그 멤버가 뭘 잘할지도 모르고 가르쳤을 때 얼만큼 잘할지도 모르고. 걸그룹의 예를 드셨으니까 저 지금 저 탁자 위에 있는 4가지 성물은 그 4명을 모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 말할 수 걸그룹 있겠죠. 4명. 메인 보컬, 네. 센터, 아, 메인 보컬 센터, 래퍼, 래퍼. 그리고 이제 우리 예능 당당할 만한 비글미가 넘치는 여자애 네. 1명, 4명. 아, 이거 좋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저 위에 4개로 성물이. 아, 이거 그냥 우리 핑클로 할까? 4명인데 그냥 사람들 다 아는 핑클로. 이효리, 옥주연, 성유리, 이진을 모아서. 이거 너무 옛날이다. 네, 너무 옛날이에요. 요즘 4명 걸그룹이 없는데 잘. 요즘은 다 홀수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4명 걸그룹이 마마무 있네요. 아, 아니야. 시스타? 시스타 아니야. 그냥 가. 그래서 내 알수 취향이 없는, 아닌 건 또 네. 안 하는 걸로. 알 수 없는 4명. 네, 하이 알수 프리스티스는 여성 대사제. 그게 2번이죠. 예, 여성 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남성 신부들처럼 정치에 참여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원 안에서부터. 그렇죠. 예, 네. 신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니까 걸그룹 컨셉이 뭔지, 역할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연습생 그 기간 뭐 그런 걸 예, 얘기할 그런 수도 거죠. 있겠네. 예. 애들 열심히 연습시키고. 예, 시키고 그다음에 이름 정해야 되고. 돈은 어디서 걸그룹 이름. 투자받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 이 시기는 밖에 나가서 도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음. 이제는 있다. 밖에 나가서 그 수련하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그걸 증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충고의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생각만 아. 하지 말고 이제 밖을 나가서 행동할 때다. 그런 거죠. 네. 그 생각이란 이제 공부, 연구, 수련. 네. 이런 겁니다. 심사숙고. 잠룡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3번 엠프레스 같은 경우는 여제죠. 네. 이 여제는 서양식의 여제가 아니라 사실 이 그림 속에 있는 저 아지매는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이에요. 아, 되게 푸근한 몸매일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저 예, 여제는. 곡물의 여신이고 땅의 자연의 생산성을 인간을 먹여 살리는 풍요로움의 여신이네요. 풍요로움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좀 좋다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나오면 좋은 카드예요. 처음이나 중간 정도 단계. 그럼 내가 지금 4명을 잘 뽑았네. 네, 잘 뽑으셨군요. 일단 그런 거 뽑아서 같아요. 네.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엠퍼러는 뭐냐면 지배, 남성적 권위. 저 황제 카드는 검을 든 황제잖아요. 네. 지배하는 황제고 그 대신 보호하는 황제예요. 자유로운 게 전혀 없어. 하지만 책임감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걸그룹 걸그룹들에게. 연습생들한테 어느 정도는 규칙을 정해서 혼낼 거 혼내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정해주시고 어느 정도는 또 애들이 힘들지라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이런 남성적 권위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나를 주체로 보는 거 아니면 뭐 나를 둘러싼 거에 대한 어떤 질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뭐 경우에는 연예계의 질서라든가. 연예계 그 경우에 어. 뭐냐면 지금 대표님이 키우고 계신 걸그룹의 데뷔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뜻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말에 책임은 지는 봉건적인 남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질서는 아니다. 그렇죠. 어. 그 불합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 새끼 똑바로 해. 이러면서 대표님 세워두고 나한테 잘 보이면서 조인트 까고 막 그래. 그럼 그거는 분명히 불합리한 거지만 그 사람한테 합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데뷔는 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그런 출연을 의미. 시켜주는 그런 그런 의미로. 의미의 합리는 네.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적어도. 근데 그런 시장의 질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5번 교황 카드가 좀 더 가까워요. 아. 이거는 자비란 뜻도 있어요. 교황이니까. 이 히어로판트 이게 포프라고도 적혀 있는 덱도 있고요. 하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적 힘이죠. 정신적인 힘. 요거말로 힘세고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 요게 시장의 질서와 사실 더 가까워요. 네, 금쪽 같은 애들 걸그룹 키우는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우리 예쁜 애들을 보고 있는 이 시장 질서의 이 외부적인 시선이랄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방 사장님이라든가. 그 방 사장님은요. 그 방 사장님. 아니 그 방 사장님이 누구야? 저는 몰라요. 그냥 어떤 방씨 형제가 있는데 예를 들었을 네. 때 방씨 네. 부자. 되게 유명한 방씨 형제 방방방.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여자 좋아하시는. 근데 이게 복종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 관습이란 뜻이 있다 보니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방씨가 와가지고 잘해줄게. 그 대신 내가 한번 확 띄워줄게, 분 만들어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거. 교황은 적어도 그 대신 정도까지는 나는 아니에요. 대표가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래도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적인 힘은 아니에요. 왜? 교황이잖아요. 아니 교황 면죄부 팔고. 맞아, 그때 교황 그랬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에 비정한 시장의 질서, 권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4번 데뷔 4번 전에. 엠퍼러는 굳이 해석하자면 내가 일단 애들을 잘 가르치고 그다음 5번은 드디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시장 질서랑 내가 대면하게 됐다. 맞아요. 걸그룹 런칭하시려면 대표님을 원해요. 그만해. 무서워. 걸그룹 런칭 하시려면 네. 뭐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이거 잘 모르시네. 이런 뭐 어떤 이런 느낌들. 뭐 맞아요. 법제화된 건 생각했던 아니지만 것보다 마케팅 인력, 그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네. 좀 네. 이런 게 좀 필요하네라는 어떤 이미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내가 지금 이제 이 파악하고 단계는 대면하게 되었다. 이 단계는 시장의 비정함에 후드려 맞는 단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깨닫고 어이구매 대면하게 되었다. 네, 정도잖아. 하는 그런 이런 게 있구나 네. 정도. 연인은 지금 그건 그거고 이 일이 너무 6번 대표님 6번 카드 연인. 이 일이 대표님 마음에 들고 이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이 자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도 사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석이 저는 되죠. 왠지 저거는 일집 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우리 지금 아이들이- 내면 안 돼요? 지금 내도 되죠. 이 아이들이 서로 너무 이제 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연인들이 두 남녀가 서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뒤에서 뭐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지금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정도- 그럼 이 그런 카드가 카드예요. 뒤에 뭐 신인지 악마인지 뭐 뒤에 있는데 뭔가 지금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저 다가오는 존재를. 모른다기보다는 모르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카드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좋은 카드예요. 그럴 수 있다. 예. 그리고 7번 전처로 가면 이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속도감이 느껴지잖아요. 앞만 보고 내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경고의 의미가 있는데 주변을 못 봐. 앞만 보고 고속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성공해야 되고. 일집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만들고 네, 있는 지금 거예요. 일집 만들어서 만들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데뷔하고. 몰라. 잘 되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몰라, 8번 지금. 스트렝스는 보면 여자가 사자를 부드럽게 제압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해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대표님과 RDG 엔터테인먼트와 이 연습생 네. 이 네 분인가요?
네. 이 아가씨들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매지션 1번 매지션 카드랑 똑같이 머리 위에 그 음. 무한궤도 메비우스의 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지션 때 얘기했던 무한한 가능성. 예, 음. 그런 얘기하는 것들이 거죠. 있어요. 그 스트렝스 자체가 바로 그 말 자체가 힘이잖아요. 그럴 힘이 역량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역량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나요, 사람이? 그렇죠. 운칠기삼이라고 우리 네. 저번 시간에 운칠기삼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집이 낸 거야 지금. 1집 냈더니 허밋 은둔한 실력자. 못 알아봐줘. 못 알아봐줘. 이 음. 원래 허밋은 뭐냐면요, 그 은둔에 있는 실력자, 그 지식인 현자라고 제야의 해서 고수. 네, 제야의 음. 교수 이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지금 잘 하고 나도 능력이 있고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도 되는데 남들이 못 알아봐주고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눈에 안 띄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 허밋의 지금 단계가 1집 내고 관심을 못 받고 망한 거지. 네, 1집 내고 망한 단계가 지금 어. 허밋이 아닌가. 일집 네, 일집 내고 망했네. 어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1집 내고 망했다고 그러면은 얼마 들어갔죠? 대표님 지금까지? 그때 5억이었잖아요. 네, 지금 5억 네. 들어갔나요? 네. 얘들아 해산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카드. 그렇죠. 어떡하지 하면서 절치부심하고 버티다 보니까 다음 카드로 가는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리 기울면 찬다. 저 즉,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휠 오브 포춘이라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예. 원래 있었던 말이겠지만 이게 타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건데 타로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타로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영미권에서 관용구로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맞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계속 굴러가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고 반등할 때도 올 음, 것이고. 예. 근데 지금 내 상태가 하이해. 좋고 내 능력대로 다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세상 일이 다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너 조심해라. 그러다 한 번에 훅 간다. 이런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겸손함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주는 카드고 지금 완전히 망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져라. 이게 일종의 굴곡이 있다. 반등이라기보단 반전 카드네요. 아니요, 반전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요? 반전의 느낌보다는 부드럽죠. 올라가는 게 확 바뀌는 게 반전이고요. 이거는 서서히. 어쨌든 제가 반전이라는 의미를 썼던 이유는 긍정적일 때는 또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예시가 나오는 걸 수도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1집 망하고 대표님 이렇게 깡소주 마시면서 그 자취방에 못 드시는 널브러져서 깍소주를. 대표님 뭐 하세요? 대표님 죽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전화하는데도 얘들아 미안해 뭐 한강물은 따뜻할까? 좀 이런 상태에서 그럴 수가. 얘들아 한강물 온도 몇이니? 니네 가서 발 담그고 와주면 안 되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그래서 전에 시바스리가 네. 이런 그 마포대교에서 담배 피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리더가 본 거야. 이제는 데뷔했죠. 리더가 와가지고 대표님 막 등은 제가 밀어드릴게요. 정신 차리세요. 더 밀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그 센터가 그러고 있고 메인 보컬은 이제 사실 밀어드릴게요. 다른 기획사에서 연락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런 상태지만 한 번 더 가보자. 희망은 요게 운명의 수레바퀴 상태예요. 이쯤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걸그룹의 이름은 뭔가요? 이거 뭘로 하지? 저도 이제 재수없게 LDG 걸스 이러면 안 돼요. 레이디스 클럽. 레이디스 클럽이 뭐야? 이게 되게 더럽지 말이. 근데 이거 원더걸스의 데뷔전 그룹이 이런 느낌의 그룹 이름이었어요. 대표님이 최초로 좋아하셨던 걸그룹은 누구예요? 그러고 보니 그룹으로서는 최초는 의외로 우리나라 애들이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아이돌은 다 솔로였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랬구나. 그래. 걸그룹은 누구였어요? 저 그러면 그룹은 핑클 SS가 오히려 최초였죠. 그쵸. 그룹 자체로 나온 거는. 자자 픽스 좋습니다. 하죠 그러면. 아니요. 픽스 가죠. 아니야. 지금 내가 이 나의 스튜디오에 나이를- 우리가 생수를 음. PT병 하나를 갖다 놓고 음. 마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생수 이름이 아이시스예요. 아니야. 난 싫어요. 내가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네.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기 그 러브레터 보시면 등장하셨던 그 나카야마 미호라는 네. 그 여배우가 알아요. 원래 되게 유명한 후지이츠키. 네, 굉장히 유명한 일본 아이돌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80년대 4대 천왕이었어요. 이 4명의 여자아이들이 86년도인가에 데뷔했다 그래서 꽃의 86조였거든요. 86에 태어났다 86조였어. 구미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본어에서. 네. 그래서 나도 꽃의 86으로 얼마나 복고적인가. 네. 자, 가죠. LDG 꽃의 86. 네. 플라워 86도 아, 아니고 그렇습니다. 꽃의 86이라고요? 아, 그럼요. 꽃의 86. F86도 아니고. F86 합시다. F86. 네. F86. 그래서 F86 이제 이 심기일전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저스티스는 딱 보면
좀 살벌해요 느낌이. 왜냐하면 이게 그 심판하는 여신이잖아요. 잠시만. 그러면 이제 법원 앞에 반등할 있는 때인데 그다음 11번이 이제 저스티스. 네, 저스티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카드. 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애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불운도 없을 것이고 하는 만큼 된다. 특별한 없을 행운도 없을 것이고. 것이고 딱 중간중간 어떤 굴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알카나는 굉장히 기운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하면 하는 대로 한 손에 이루어지니까 검, 한 손에 천칭을 들고 있잖아요. 바로 전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지금 있으니까 힘들지라도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요 정도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드디어. 달려가는데 1집 망했는데 2집 잘 되겠어요? 아니 잘 돼야지. 잘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12번째 카드가 행드맨이잖아요. 거꾸로 네. 매달린 남자. 근데 이거 그 그림 좀 묘해요. 예. 이거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미치겠는 뭐야 상태. 또 안 돼? 아니 이게 뭐 이 집이 세상 잘 안 만사가 풀려. 세상 만사가 그렇게 쉽게 되나? 아니 하는 만큼 된다면서. 그 거시적인 거고. 그러니까 하는 만큼이 아닌가? 뭘 안 했죠. 나 술 먹었나? 그런데 게으르고 행드맨은 지금 맞아. 게으르고 조급했구나 여기서도. 정말. F86? 네. F86 멤버들이 네. 게으르고 조급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걸 보면. 예. 그런 거죠. 내가. 네. 행드맨은 지금 대표님 거꾸로 매달린 매달려 남자.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걸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달려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서 매달려 있지 않다는 뜻의 카드예요. 그리고 곧 내려와서 걸을 수 있게 된다 카드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저 사람 머리 뒤에 있는 후광이에요. 오라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는 좀 안 좋지만 어떤 희망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스트렝스 나왔으니까 대조하고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 팀과 음. 회사에. 그 전 카드의 어떤 기운까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이게 카드가 그 국면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다음에서의 타임라인의 다음 넘어서까지도 어쨌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는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시로 들어지는 거지만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행드맨이잖아요. 네. 묶여서 어떡하지? 그래도 쭉 했더니 데스,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뭐야? 대표님 부고 돌리는 거예요? 뭐야? 데스는 전체 타로 카드 중에서 뭐 해석하는 사람은 다 다르지만 저는 가장 좋은 카드 몇 개 중에 하나로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데스는 지금까지의 낡은 것이 싹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시기, 새로운 삶, 갱생. 갱생, 부활의 카드예요. 나쁜 것에 지금까지의 낡은 것의 죽음이에요. 그럼 내가 그러면- 사업체가 인수된 거야. 아주 그 촌스러운 가능성을 보고? 이상한 컨셉 갖고 그치. 하셨던 거지. 그래서 먹히는 컨셉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말하자면 극적인 반등, 반전. 이게 지금 데스 카드라고. 아니야.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EXID처럼 직캠 같은 걸로 어떻게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네. 어떤 계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떤 계기 계기가 하나가 근데 있는 좋은 거예요. 계기? 좋은 쪽이죠. 좋은 쪽인 거죠. 예. 뭐 이거 일진설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자, 물 들어왔잖아요. 네. 14번 잠깐만요. 템퍼런스. 근데 데스는 꼭 그런 식으로 좋게 반등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태가 너무 좋고 내가 지금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네. 그러면은 좋은 날이 끝난다는 뜻도 되지만 꼭 나쁜 날이 시작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나쁘게 상황의 해석을 해도 변화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나쁘게 해석돼도 지금까지 삶의 종료와 새로운 삶의 시작의 어떤 그 기점을 뜻하는 것인데 아까 바로 전 카드가 행드맨이잖아요. 네. 순서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네. 그 행드된 상태가 데스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이 그렇죠. 순서대로 생각하기에는 행드가 끝난다는 이게 거니까요. 뭐예요, 대표님? 대표님 사업체니까 이거 뭐 어떤 계기예요, 이게 대체? 인수? 우리 직캠? 저는 제 인수? 느낌은 그러니까 이 그 행드맨까지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컨텐츠는 좋은데 해왔던 방식이나 이런 게 뭔가 구태의연하고 초보적이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다른 사업체, 예를 들면 저기 뭐 어디 SM 출신, 숨 출신의. SM 출신 무슨 매니저가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안이 온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체질 개선. 이건 좀 이렇게 하고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다이어트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체질 개선의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그렇죠. 케어를 그러니까, 받아서 예. 투자를 받고 이전까지 해왔던 방법론이 좀 개선이 되어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다르게 완전히 환골탈태 좋습니다. 느낌. 그래서 네. 지금쯤 뭐 한 2집이 났다고 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예, 이제- 상장이 된 거야. 상장, 상장도 되고 최고다. 이제 돈도 들어오고 네. 굿즈도 커지고 돈에 물 이 들어왔잖아요. 사람 물 들어왔어요. 이게 규모가 14번이에요. 커지고. 네. 네. 네, 물 들어왔으니까 템퍼런스예요. 템퍼런스 지금 물을 네 번째 지금- 카드. 예, 중용의 여기 보면은 물을 한쪽 발은 땅에 한쪽 발은 물에 그 다음에 물을 양손에 듣고 있는 그릇으로 오며 가며 지금 그 물을 옮기고 있잖아요. 물의 수평을 맞추는 느낌으로. 이건 뭐냐면 보통 중용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중용하고 조금 달라요. 중용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용이라면 네. 템퍼런스는 오며 가며 잘 조절한다는 거야. 어떤 성격이든.
이제는 전차처럼 달려갈 시기가 아니에요. 전차처럼 관심 끌어야 돼. 우리 걸그룹 F86 알려야 돼. 이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영업하고 이 조절할 때요. 그럼 이건 이 느낌이다. 의외로 그리고 가능성을 잠깐만요. 보고 내부와 외부 혹은 다른 두 세계, 응. 다른 두 집단 사이에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팬일 수도 있고 한쪽은 회사일 수도 있고 한쪽은 자본일 수도 있고 한쪽은 대표님 자기 그 투자자일 수도 있고 한쪽은 대표님 회사일 수도 있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하면서 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업이 우리가 지금 물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회사 문제인 거고 아직 F86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F86이 수면 위에서 이제 왜 이런 식의 이제 몰이가 되고 있는 거야. 이상하게 안 뜨는 걸그룹. 얘들 참 괜찮은다면서 이렇게 뭔가 네. 3집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번 이런 2집. 그게 바로 어. 지금 말씀하신 게 15번 데빌 카드예요. 2집 2집. 네. 데빌 카드 사로잡혀 있잖아요.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못 나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게 데빌 카드는 건강에 관련해서 나오면 정신병 많이 나와요. 뇌 쪽에. 사로잡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만있어 봐. 되지? 지금 이제 아직 2집 안 나왔는데 이거 벌써 물 들어오자마자 데빌 아니요. 그러니까 데스 새로 자본이 들어오고 음. 이 집 나온 게 이제 템퍼런스인 거지. 예,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템퍼런스가 처음에 이제 자본을 가지고 큰 어허. 굿즈를 가지고 대표님이 하시다가 잘 안 되고 이게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망했네. 예, 10억 많이 10억 날라갔네. 이번에 10원. 네, 많이 이제 끝났네. 10억 날려가지고 어. 대표님은 이제 한강물에서 한강물 온도 몇 도냐 이런 게 아니라 한강물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예, 이미 들어가셨어요 이제. 수영을 하시다가 입수하셨어요. 센터랑 메인 보컬 이 둘이 마침 그 어렸을 때 수영 들어가지고 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대표님. 데빌 이거 뽑으면 안 되겠다. 데빌은 어떤 다른 뜻은 없어요? 이거 되게 안 좋다 이거. 데빌은 긍정적인 뜻이 굳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 마음만 먹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 당신 눈에 안 보인다. 이것도 그 아까 러버스랑 카드 배열의 예, 생각을- 그림이 구조가 같네요. 생각을 간단하게 하고 단순하게 해봐. 사실은 네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데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몰라서 더 괴로워서 이러고 지금 탄광의 막장에서 나오면 되는데 계속 파다 보면 지상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곡괭이질하고 밑으로 파면 안 있는 거야. 나오죠. 이런 카드기도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쁜 카드고 아주 나쁜 카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정말 뽑으면 안 되는 카드다. 그런데 옆에 카드가 정말로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옆에 카드도 그래서 이거 무서워. 타워가 뭐냐면 옆에 카드 16번째 에라 타워. 모르겠다. 1, 2집 때 음. 우리 작곡해놓고 받아놓고 연습해놨다가 안 된 거 이거 발표하지 않기로 한 곡들 모아서 이거 있으니까 3집 내고 우리 털고 헤어지자. 이게 타워예요. 뭐냐면- 이제 알았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1, 2집 때 섹시 컨셉 곡이 들어왔는데 내가 안 돼. 그렇죠. 했는데 됐어. 역시 돈도 섹시야. 없고 섹시 그곡 해거 섹시로도 한번 해봐 했는데 이제 그래서 섹시를 한다. 이게 원래 자 타워의 뜻을 원래 말씀드릴게요. 타워의 뜻은 원래는 나쁜 뜻이에요. 보통 나쁜 타워를 한 10명이 뜻이라서. 뽑으면 아니 제 말을 들어봐. 8번의 경우는 나쁜 뜻으로 나와요. 왜냐면 보통 음. 건강운 금전운에서 나빠요. 금전운은 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타워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번개 맞아가지고 사람들 네. 튀어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자기 계좌가 깨져가지고 파산. 딱 봐도 파산의 느낌이죠. 네. 부동산 운으로서 더없이 안 좋죠. 집값 건강은 저 타워가 내 몸이에요. 건강에 저게 좋겠어요? 신체 밸런스가 지금 뭐가 깨져가지고 빠져나간 기생충이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이나 예술가, 작가에게 좋은 카드예요. 이건 음. 뭐냐면 공개된다.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안에 있던 맺힌 것들이 음.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음. 번개를 맞아서 발표의 뜻이 있고요. 눈에 띈다는 뜻이 있어요. 안에 있던 역량이나 실력이나 콘텐츠가 빡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걸그룹에 빗대서 이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팍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 하지만- 드디어 터질 게 네, 터졌는데 터지는 거죠. 보통은 왜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좋게 얘기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전 카드가 데빌이기 때문에요. 이게 22장이 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인생의 운행이라는 게 전 카드 데빌 사로잡혀 있었죠. 타워는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활로가 뚫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삼집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지금 걸그룹에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사실은 하나하나 다른 얘기고 다른 카드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 전이나 그 뒤에 조합에 네, 따라서 이게 좀 그러니까요. 다른 함께 거잖아요. 나오는 것 중에 다른 게 그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봐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는 어떠한 순서로 인생의 운행이나 어떤 일의 기승전결을 서양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했는가를 네. 그 서양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 카드를 아까 왜 네, 요거를 동화로도 말씀드리는 얘기해 준다고 거예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이 얘기인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집이 터진 건 아니고 아직 3집이 발표된 거예요. 섹시 컨셉. 그럼에도 역시 불구하고 섹시. 발표가 된 거예요. 적게 입고 나오는 거. 발표가 됐는데 자 스타는 뭐냐면 꿈, 희망, 소원성취란 뜻이거든요. 17번째 카드. 네. 그런데 스타.
소원 성취만큼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즉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스타랑 카드는 되게 재밌는 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게 뭐야? 명징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거는 되면은 너넨 터지는데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끝이야. 지금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될 것도 같아. 명징함의 카드인데 네. 그 명징하다는 게 꼭 좋은 쪽으로 명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결과가 드러날 거는 명징한 거예요. 대표님은 한강에 이제 가라앉아서 다시 안 떠올라오구나. 다리에 돌을 메고 들어갈 것이냐. 네, 이번에는 그렇겠죠. 네. 이 애들이 구조는 못해 이제. 아까 그런데 저기 반짝반짝한 별이 꿈과 희망 스타가 되는 거 바로 이게 스타잖아요. 소홍성취의 꿈이 또 앞에 어른거리긴 한 근데 거예요. 북극성이랑 북두칠성인가요? 왠지 별의 배치가 여보세요? 북극성이랑 북두칠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자유라. 네. 예. 아니 왜냐면 앞에도 어쨌든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3집 봤잖아. 3집. 그 앞에도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집이라는 결과만을 봤을 때는 드디어 눈앞에 지금 뭔가 될 것 같아. 안 왜냐하면 될 이게 것 같아. 잘 나온 거야 애들이. 애들이 이거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누군지 알아봐주는 팬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정작 섹시 컨셉으로 치마 길이 줄이고 해서 탈색이 더 많이 예, 보이는 근데 옷을 그 입고 노래나 나왔더니. 춤이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기도 해서 그래요. 이 더스타가 이게 진짜 마지막 결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거의. 명징하네요.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확 떠야 되는데 안 떠.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문이라고 하면 우울과 몽상. 다음 카드는 달 카드 더문. 네. 네. 될 듯 안 보여요. 오리무중. 지금 물 속에서 뭐 개나 이런 동물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습하면서 이건 안개가 뭐냐면 자욱한 밤에. 안개가 자욱하고 우울과 몽상이라는 뜻이에요. 앞이 잘 안 보인다. 오리무중. 예, 오리무중. 뭐야 그럼 뭐 안 되고 있잖아. 그런데 19번 썬에 가면요. 네. 터지는 태양의 거예요. 카드가 나왔죠. 네. 이제 터지는 거예요. 태양이 F86을 밝게 비추고 있고요. 저게 F86이에요. 저 백마 위에 어린아이가 흰 말을 타고 있잖아요. 약간 백마를 타고 온 초인 느낌도 들고. 무대에서 주목받고 음. 인정받고 터지고 이 썬에는 행운, 성공, 특히 무대에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성공 이런 뜻이 강하게 있거든요. 드디어 어떤 개그에 의해서 썬에서 터진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직캠? 잘 됐나? 드디어 노래가 좋아서? 아니 저는 이 정도면 어떤 계기 왜냐하면 타워부터 어떤 계기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뜰 만큼의 역량이 아까 스트렝스 나오고 이렇게 있었던 팀인데 드디어 되긴 된 거예요. 어떤 개그에 의해서 한이의 직캠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역적이 쭉쭉 올라가서 이 그룹이 된 거예요. 이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람들 다 알게 되고 스타가 됐어요. 됐는데 20번 카드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저지먼트 심판은 카드요. 네. 잘 되자마자 그러니까 정을 조금 맞아. 뜬다 싶더니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잘한 것이 혹은 못 해왔으면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까지도 결과로서 다 드러나는 카드예요. 최후의 심판의 네, 날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 왜 메인 보컬 걔가 일진 하다가 연습생 되기 전에 같이 무슨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이상한 막 살 다 드러난 옷 입고 이렇게 다리 지금도 꼬고 입고 담배 있는데? 피고 있고 아니야 그거보다 내가 아까 우리 이런 게 드러나면 앞에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시장의 질서. 어. 거기에 내가 그때 만약에 방 사장의 손을 잡았다면 여기서 그냥 다 모른다는 그렇죠. 거야. 네. 근데 이제 안 잡았기 때문에 힘도 더 들었지만 힘도 아니, 들었지만 그렇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 대표가 되게 그렇지. 양심 있더라. 이랬는데 이런 대표는 거예요. 거절했었대. 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또 까고 나면 이게 관심이라고 성공을 받게 되면 이게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까고 봤더니 미담만 이게 나온다든지.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집도 한번 들어봤더니 다 노래가 좋아서 1, 2집도 같이 그리고 아까 네, 왜 음원이 팔린다든지. 아까 애들이 나 한강 갔을 때 다른 기획사에서 오퍼가 왔어요 심해서 했는데 왔어요. 배신 안 하고 서로 의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었다.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이런 연습생들이었다. 애들이다. 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지 이제.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원래 잘 되면 캐릭터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 잘 돼야 되잖아요. 노래가 터져서 사람들이 매력을 좋아하면 그 다음 이제 그 캐릭터에 애들이 빠지잖아요. 네. 얘는 좀 착한 애, 얘는 재밌네. 네, 네. 혹은 저 소속사 대표가 어떤 사람이네. 우리가 지금 그 단계네 이제 2단계에 온 그렇네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와서 요거까지 거치게 되면 이제는 어떤 풍요로운 그 완성된 그 성공의 맛을 즐긴 그 유니버스예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 네. 21번. 이 21번은 그 저 22번째 월드 카드죠. 카드? 0번까지 네. 합하면 완성. 유니버스 여기는 월드라고 돼 있는데. 네. 유니버스라고도 해요. 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월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원래 서양 철학에서는 유니버스, 월드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총합, 모든 것이 다 있다. 완성돼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을.
수확해야 할 때. 유니버스도 충고의 뜻이 있어요. 유니버스는 다 완결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완결됐으니까 다시 이제 4집 내고 5집 내고 각자 개인 활동을 시키고 요건 또 다른 단계로 접어 들어가서 이 주기가 끝나고 다시 아까 0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예. 국면을 맞이한다. 아니면 새 걸그룹을 이제 런칭을 해야 된다든지 보이그룹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든지 보이그룹 여기서 좋네요.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니버스는 이제 완성돼서 어떤 종결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인생은 종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게 다음은 유니버스인 탈모돌. 소리민 108명 뭐 이런 거요? 소림 18 나한 네. 그거 우리 맨 처음에 철사장. 얘기했던 거. 그거 합니다. 소림사 18동에. 철사장 댄스. 철사장 댄스요? 네. 이렇게 다춤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보니까 네. 이 모든 카드가 약간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네요. 거의 다가. 그렇고요. 어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변곡점, 지점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 알카나도 마찬가지예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거와의 조합에서 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렇죠. 또 점쟁이가 또 빠져나갈 구멍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거의 다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맞아요. 어떻게 한 면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마이너 알카나로 가면 이제 마이너 알카나 기물이 4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지팡이, 컵, 칼, 네. 펜타클 모든 게 에이스부터 10까지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소년 혹은 뭐 이건 소녀도 있고 소년이라고도 하고 프린세스, 프린스 다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어린 것, 완숙하지 않은 그 카드가 하나 있고 보통 잭이라고도 하고 프린세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사, 퀸, 킹 14장씩 곱하기 4 하면은 56장이 나오죠. 이 마이너 알카나를 보면 똑같아요. 지팡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카드가 14장이 있다. 그렇죠. 네.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카드 14장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요. 그 안에서도 인생의 운행이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요. 에이스부터 까지. 그런데 또 마이너 알카나끼리도 순서가 있어요. 지팡이는 영감, 직관, 열정, 이동을 뜻해요. 이건 되게 많다. 네, 이건 시작의 단계예요. 저는 지팡이가 왜 인간에게. 클로버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카드 보면은 지팡이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클로버로 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컵은 이제 어떤 머리에 빡 꽂혀서 내가 열정을 느끼고 이걸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서 숙고를 해야 되잖아요. 컵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담는 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트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카드가 되면. 이건 행복, 감정. 뭐 순서로 따지면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엮는 단계. 혹은 내 감정이 내가 이걸 했을 때 행복한 게 맞아 틀려. 이거 숙고하는 단계, 확인하는 단계가 컵이면 그렇게 숙성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칼이에요. 싸움, 전투란 거는 곧 경쟁하는 거고 일하는 거죠. 이게 현실화시키는 실질적인 일, 노동, 노력, 도전. 이게 칼이면 펜타클은 코인이라고도 아까 했잖아요. 네. 부란 말이에요. 돈. 어떠한 결과로 나한테 오는가. 결실. 그렇죠. 결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가. 누가 누구 것을 많이 뺐는가. 내가 얼만큼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또 펜타클이에요. 내가 한 만큼 잘 받을 수 있는가. 맞아요. 이렇게 마이너 알카나끼리도 이러한 순서대로 우주와 삶과 사건이 진행되는 운행의 순서가 맞아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난 지금 생각한 건데 이 펜타클에 관계된 게 14장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이제 결과 분배 이쪽 얘기니까 왜 요것만 딱 뽑아서 요것만으로 점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펜타클이 그렇게 상징하는 게 결과와 분배고 그런 쪽에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곤 하나 14장 카드가 다 결과 분배를 얘기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그렇죠. 의미를 가지진 않는 거죠. 예,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진 네. 않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홍 작가님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거 쭉 걸그룹으로 풀었던 메이저 카드를 빼고 마이너 카드로만은 4가지로 이루어진 56장으로만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볼 수 있죠. 네. 메이저 카드만으로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로 그렇게는 각각 보지만 하나의 마이너 카드 중에 지팡이만 이렇게 뭐 예. 컵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흔히 말하는 고스톱식으로 껍데기 카드라고 하는 거. 그거 2장을 포함해서 저는 80장을 보는 이유가 의뢰자의 질문이 잘못되거나 타로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질문이 잘못되면 타로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굳이 연애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귀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남들이 정보라고 하니까 연애운 끌려와서 묻고. 연애운 보고 싶어요 하면 그 카드 꼭 나와요. 대답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욕망이 없는데 어떻게 욕망에 대한 카드가 나오겠어요. 그럴 땐 소위 말하는 껍데기 카드, 저는 그 알 수 없어요. 타로 카드가 대기 대답을 거부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카드를 넣어서 저는 80장으로 봅니다. 이건 저의 습관이에요. 정답이란 건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 껍데기 카드라는 게 우리 화투 칠 때 쌍피로 쳐주는 그거 예, 얘기하시는 바로 거죠. 그거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요.
타로로도 점을 보는데 전문적으로 화투점을 보시는 분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화투점을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타로점 하듯이 천막 쳐놓고 아니면 이렇게 사무소에서 본인이 화투점을 봐주시는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겠다, 웃기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지금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 네. 타로 카드나 하나 사가지고 요거 설명 듣고 조금 이제 좀 집에서 혼자 심심할 때 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78 장. 기본적으로 저는 좀 자폐기가 있어가지고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읽고 막 이러면서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각 타로 카드의 뜻을 7개든 8개든 각 장마다 기계적으로나마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보시기가 좀 귀찮죠, 초심자들한테. 근데 어쨌든 연애가 잘 못하시는 분, 여성분한테 접근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왠지 그런 꼼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 꼼수는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데요. 네. 홍 뭐냐면 작가님 또 없나요? 아니 경험담? 그러니까 여성과 빨리 편해지고 홍 작가님 주작 친해지는 경험담. 타로 원나잇. 그 속도만 줄일 수 있는 거지. 네. 그러고 나서 뭐 잠자리에 간다든지 뭐 어디까지 진도를 뺀다든지 하는 건 그때부터 왜 타로를 딱 그때부터 일이죠. 이 카드 오늘 저랑 같이 자야 되는 카드인데 뭐 이런 충격. 거. 일주일 걸릴 거 타로로 하루 만에 줄인다. 제가 지금 줄인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제가 타로 보면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했다가 나쁜 일도 겪었고. 그 뭐 그런 반등이 돼요? 내가 혹시나 거짓말을 하거나 타로로 인해 사사로이 다른 그것을 하면 뭔가 이렇게 리바운드라 그러나 그런 게 생겨요? 생기죠. 진짜? 가위를 눌린다던가. 그러니까 가위가 뭐냐면 나한테 죄책감을 주는 가위가 눌려요. 귓가에서 누가 되게 억울한 목소리로 계속 울고 있어요. 저 되게 죄송한데 이런 질문 해도 돼요? 하세요. 근데 아까처럼 우리 그걸로 연애에 꼬신다고 했잖아요. 누군가한테 대시를 할 때 아닌 카드가 나왔는데 이 여자분과 오늘 원나잇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가위 눌리는 것쯤은 참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저는 선택하세요. 선택해. 당신의 선택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었고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고 타로 카드가 가진 힘이 정말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게 있는 건지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힘을 많이 느꼈어요. 그거 가지고 장난 안 쳐요. 원나잇을 포기하시겠다니까 진심이 느껴지네요. 이 사람 참. 그러니까 그죠 대표님? 일주일 걸릴 거 타로로 하루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결국은 하실 거라서 그런가 봐요. 맞아, 일주일 가겠다.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전 타로. 실전 타로요? 그러니까 우리 점 제가 봐주는 거죠, 우리. 점도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로 강좌. 타로를 이제 초심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그 팁이랑 타로 리딩을 네. 직업으로 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타로 리더가 되는 것은? 뭐 경험담, 체험담. 이게 주변에 여자분들은 되게 관심 많으셔갖고요. 요거가 지금 남았으니까 네. 일단은 타로가 무엇인지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메이저 알카나 소개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는 걸로. 3부 갑니다. 그러니까 담배 한 대를 아마 24시간 동안 태우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잘 자요.